다들 어디 갔는고? 자, 감독상 명령, 지도 감독 한 차례 있죠? 네. 중요한 부분인데, 그죠? 자, 몇 페이지죠? 약집이 99페이지네, 그죠? 자, 감독상 명령 볼게요.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으로서 우리 법하고 관련있는 제일 높은 행정기관이 국장이죠. 국장이 관여하고 있고, 그 밑에 수의사가 있죠. 수의사 관여하고 있고, 그 밑에 시장업소 수의사, 근로자, 그리고 공사무소 관청까지 이게 감독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명령을 내리냐면은 세 가지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래의 동향을 파악하고 위반행위 확인,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명령 내리고 누구한테 명령 내리겠습니까? 주인공이 기업이니까 기업한테 명령 내리고 무기업한테 그 다음에 거정사하고 협회한테 협상이 하는 명령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상 명령, 감독상의 명령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령을 둘째가 자료를 수정합니다. 둘째가 공무원을 사무소에 출입해가지고 전화부 같은 거 도망을 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공무원을 인터넷에 가면 그래서 이런 거를 감독상 명령인데,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것이 위반한 것이에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랬는데 보고를 안 한 것이 위반한 거죠. 보고하긴 했는데 어떤 보고? 거짓 보고를 한 게 위반한 거죠.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랬는데 안 한 게 위반한 거지. 거짓 자료 제출을 위반한 거죠.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부, 그죠? 거부, 방해, 기피 이런 것들이 위반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직에서는 어떤 죄를 받습니까? 여기 적혀 있죠? 500만 원 이하의 그래서 나중에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면은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 볼게요. 행정처분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행정처분은 취소 아니면 정지. 그죠? 행정처분은 취소 아니면 정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누구냐 보니까 개업하고 소속하고 거정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조원이 없네. 그죠? 그리고 협회도 없네. 그러면 보조원하고 협회는 행정처분을 안 받는다 이 말이지. 자, 법령 위반으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행정상 책임으로서 받는 게 뭐예요? 행정처분. 그죠? 행정상 책임으로서 받는 것이 행정처분. 그러면 이 취소정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처분합니까? 아무나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자격을 부여한 각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을 부여한 각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지. 자격증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지도지사,
그럼 시도지사만이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그죠? 등록증은 누구한테 받았죠? 등록관청한테 받았으니까 등록관청만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거지. 거정사의 지정서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장한테 받았으니까 국장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부여한 각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자, 전체적인 행정처분의 개간. 자, 행정처분은 종류가 몇 가지예요? 행정처분? 5가지죠? 행정처분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격 취소부터 가겠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지정 취소. 이 5가지가 행정처분입니다. 요거 5가지 순서대로 좀 외워줘야 돼. 그리고 각 처분의 대상자가 있겠죠, 그죠? 자격 취소의 대상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대상자예요. 그러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대상자면은, 그죠? 그게 개업이든 소속이든 집에 놀고 있든 뭐 다른 일을 하든 다 대상자죠. 그럼 여기 뭐라 적으면 되겠어? 공인중개사라고 적어야 돼요. 그죠?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죠. 그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 자격 취소 대상자. 그럼 자격 정지의 대상은, 자격 정지 대상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 소속입니다. 소속만 자격 정지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격 정지를 안 받아요.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러면 자격 정지 받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안 받지. 그죠? 소속만 받으니까. 자, 등록 취소는 누가 받아요? 개업. 업무 정지도 개업, 지정 취소, 거정사가 받겠지. 자, 그럼 처분권자를 보세요. 자격 취소하고 자격의 정지는 그 자격을 준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해야 돼. 맞죠?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요? 등록관청. 자, 지정 취소는요? 국장.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을 볼게요. 성격이라고 하면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자격 취소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그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기속이에요. 기속.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할 수 있고, 등록 취소는 2가지네. 그죠? 기속하고 재량하고. 업무 정지는 재량이죠. 지정 취소가 재량이라는 사실이에요. 요게 기속이 없어요. 재량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취소를 하려면은 하기 전에 다 뭘 실시합니까? 청문 실시예요. 취소는요. 정지는요.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겠지. 그죠? 자, 이제 마지막에 보고 통보가 있는데 5가지 행정처분 중에서 보고 통보해야 되는 경우 딱 하나밖에 없죠. 뭐 자격 취소만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통보예요. 처분을 한 때, 그죠? 처분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통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해? 오보통으로 암기하죠.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보고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행정처분의 개간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부터 가볼게요. 각각 한 문제씩, 전부 각각 한 문제. 자격 취소 한 문제짜리예요. 자격 취소의 처분권자는 누구라고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이렇게 해야 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명한다 이 말이죠. 누굴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 취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속이니까.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가나 시도사가 다르다 이 말이지. 자격증 부산에서 받았는데 일은 여기서 하고 있다요. 남구, 울산 남구. 그러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는 누굽니까? 부산시장이죠. 사무소가나 시도지사는 울산시장이에요. 맞죠? 다르죠? 그럼 어떻게 처분하죠? 자,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 말 울산시장이 처분에 필요한 절차 뭡니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뭐죠? 청문. 취소잖아요. 청문을 실시한다고요. 울산시장이 청문을 실시하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야. 근데 부산시장한테 통보하면 부산시장이 자격 취소를 명한다고요. 절차적으로 두 개가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자, 그래가지고 자격 취소 사유를 한번 보게 되면 그 암기법이 개정이 됐죠.
원래 부양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양지역이었어요. 근데 뭘로 바뀌었어? 부양지금으로 바뀌었어요. 부양을 언제 하라고? 지금 하라고. 당장, 지금 당장. 부양 지금. 부양 언제? 부양 지금 해. 지금. 부양 지금 하라고. 자, 부는 똑같다. 부는 뭐예요? 부정취득. 부정취득이면 취소지 뭐. 양은 뭔데? 양이면 양도가 생각나지요? 양도하면 따라 나오는 건 대여죠. 대여한 거랑 마찬가지게 뭐라고요? 하게 한 거야, 하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준 건 아닌데, 그죠? 이렇게, 그냥 시켰어요. 그럼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래서 세 가지잖아요. 하게 한 거, 양도한 거, 대여한 거. 자, 지는 뭐예요? 지. 정지. 정지죠. 무슨 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중이잖아요. 지금 자격증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격정지를 누가 받았습니까? 소속이 받았죠. 소속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뭐 했는데? 중개 업무 한 거예요. 업무하면 안 되죠. 그럼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기업의 소속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사원이 됐대. 근데 이중소속이라 부르죠. 정지 중에 이중소속.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래 입업징역이었잖아요. 근데 입업징역도 포함돼. 이제 범위가 넓게 돼가지고. 네. 입업 저번에 한번 적어줬죠. 여기다가. 여기 적어줬죠. 입업 또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형법이 들어가요. 입업 또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형법상에 뭐 관련 법을 좀 위반해가지고 금고 이상을 선고를 받은 거죠. 금고 이상을 받은 거예요.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 징역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집행유예 포함하고, 집행유예. 그러니까는 형법상에 어떤 걸 위반했냐면, 형법상에 보면은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범죄단체 조직해가지고 뭐 거기 가담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변조가 나와. 그리고 그 사문서 위조 변조에 대한 행사도 나오고, 사기, 배임, 횡령 이런 게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위반했죠. 그러면 금고 이상을 받게 되면은 자격이 취소가 된다 이 말이지.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서 관련 안 하면 그냥 형법에 따르는 거고, 그죠?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그와 관련 내용들을 위반했다 이 말이지. 범죄단체 조직, 사문서 위조 변조, 사문서 위조 변조에 대한 행사, 사기, 배임, 횡령 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요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금고 이상을 받게 됐죠. 그러면 자격 취소입니다.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원래 한 문제짜리이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온다고요. 집행유예 포함, 그러니까 징역이 다 포함되는 거죠. 보면 넓게 된 거야. 맞죠? 네. 입업에 의해 가지고 금고 받았다, 선고 받았다, 그럼 자격 취소예요. 입업 징역 받았다, 자격 취소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부양지금으로 암기를 해요. 부양지금. 지금.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 보세요. 자격의 취소와 관련해가지고 거기 중간에 볼 거 103페이지에 자격의 취소 부분에서 청문 실시라고 나옵니까? 자, 청문 실시, 자격 취소이기 때문에 청문 실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자격증을 집에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처분받은 날로부터 반납해야 돼요.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누구한테 반납합니까? 자격증을 교반 시도의사에게 반납하겠지. 7반납이라고 했죠. 그냥 5통 7반. 반납할 수 없다. 찢어버렸거든요. 반납할 수 없으면은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미반납 사유서. 그리고 미반납 사유서에다가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분실해서 이렇게 적었다면. 그럼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관련 제재해가지고 자격증의 반납 안 했지, 미반납 사유 제출 안 했지요, 거짓 사유서 제출했죠. 그래가지고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 30이죠. 이게 손자반할 때 그 자반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가볼게요.
자,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도 마찬가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누구 대상으로는 소속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몇 월 범위에서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재량이죠. 재량. 자, 근데 이제 자격정지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소속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아버렸네. 알 수 있죠. 소속이 인장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장등록을 안 했잖아. 그러면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3월인 걸 알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자격정지 3월이라고 명할 수 있습니까? 등록관청에서 명할 수가 없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명하니까. 등록관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이때 말하는 시도지사는 사무소 관할을 의미해요. 등록관청이 있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를 말하지. 자,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죠. 그러면 마찬가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여기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뭐예요? 이건 진술이 되겠죠. 이거 정지니까. 이행한 후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처분합니다. 자격정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격정지 사유는 3월짜리가 있고 6월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3월에 자격정지는 어떻게 암기? 인성설계. 이렇게 암기하죠. 인성설계를 안 하니까 뭘 안 주겠다? 소 2마리, 개 2마리 안 주겠다. 이소이계금 이렇게 암기해요. 되겠죠? 자, 인은 뭡니까? 인장에 대해서 등록 안 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단 말이지. 누가? 소속이. 소속이요. 소속이. 변경 등록 안 해도 자격정지입니까? 변경 등록. 변경하고 변경 등록 안 해도 돼? 괜찮아요? 그거 뭐 다 변경해보지 뭐 그냥 뭐 다 막. 변경 등록 안 한 거는 등록 안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에이? 7일 이내 변경 등록 하랬잖아. 그래서 변경 등록 안 했다 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하면은 중개인 상물에 대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 소속이. 자격정지 3월이에요. 설은 뭔데 설? 설은 확인 설명서에서 서명 및 날인을 안 한 거고, 걔는 거래계약서에서 서명 및 날인 안 한 거예요. 소속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네. 서명 및 날인밖에 없어요. 중개인이 참여했다면. 맞지요? 교부 보존은 다 개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소, 이건 뭐 이소는? 이중 소속한 거예요. 소속이 다른 기업의 소속이나 보조이나 법인의 임원사원이 됐다고요. 그냥 이중 소속하게 되면 6월이죠. 자격 정지 중에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요. 그건 자격 취소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계는 뭔데, 이계는? 이중 계약서를 말하겠지.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까? 맞잖아요. 맞잖아.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인에 참여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까? 당해 중개인이 네가 당해 중개인 참여했으니까 네가 작성해야 돼. 소속이 작성해야 됩니까? 소송은 작성할 의무가 없어요. 자기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서는 기업이 작성할 의무자라고요. 조심하셔야 돼. 대신에 이제 소속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을 해야지. 중개인이 참여했으니까 거래계약서에는. 되겠죠? 그래서 작성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작성을 할 것 같으면 똑바로 해야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그리고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기지 하면 안 되죠. 이걸 짝지잖아요. 같이 생각나야 돼. 제재가 똑같으니까. 금 뭐예요? 금지행위. 금지행위 몇 가지? 뭘 셀라요 또. 10가지지. 딱 하면 10가지지 뭘 손으로 새로 넣어. 뭘 새롭게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라고 하세요 그냥. 10가지잖아. 10가지. 매무수거, 간직상 투시중. 항상 제가 금쟁이 할 때 10가지 했잖아요. 어떤 걸 해도 다 자격정지 6월이에요. 소속은. 그 금쟁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거는 금쟁이 때 공부하는 거예요.
하고 오는 거지, 여기서. 다 지금 다 했던 거잖아, 지금 내용들. 그죠? 제재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시면 돼. 인성설계, 이소이계급, 자격정지. 되겠죠? 이제는 암기를 하셔야 돼. 그죠? 자, 오른쪽에 보면요. 자격정지의 기준이라고 시도지사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가지고 자격정지 기간의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토록 감경할 수 있다 했네. 가중하더라도 몇 월을 초과할 수 없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뜻이죠. 자,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격정지, 자격취소 관련 문제들인데, 자,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네. 135. 그렇죠? 문제집 135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뭔데? 이게 행정수수료인데. 뒤에 있네. 136. 그렇죠? 자, 136. 자, 지도감독 벌칙에서 자, 행정처분 돼 있고 1번 문제 풀어볼게요. 감독상 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포함해가지고 본사무 소재지. 자,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 포함해서 거정사 자 대하여 업무보고 자료 제출 필요한 명령 서류 장부 같은 거 조사 검사 하게 할 수 있죠. 이게 감독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니까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공무원이다. 그리고 조사검사 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 내보여야 한다. 보여줘야 되죠. 증표. 자, 3번에 감독기관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하고 관계기관에다가 협조 요청할 수 있겠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의 보고라든지 자료 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상의 조사, 검사, 거부방해 깊이. 자, 개업이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다 그 뜻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니까? 그 뭡니까? 제재가? 100만 원 아니죠? 100만 원 아니지? 뭡니까? 감독상 명령 위반 업무정지 3월이에요. 그죠? 나중에 나올 거야. 업무정지 할 때. 인장 전통설계 명부 할 때 그 명. 그때 명이에요. 감독상 명령 위반. 그렇죠? 답은 4번이고 5번에 거정사가 감독상의 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거정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500이잖아. 거정사하고 협회는 500이야. 영감할 때 감, 적선해감 할 때 감, 다 감. 자, 2번 보세요. 감독상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자, 우리 법에 보면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싶다 있어요. 위반 행위 확인하고 싶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 이거는 행정처분이겠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것도 행정처분이겠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거는 이런 규정은 없어. 수시로 뭐 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지. 자, 3번에 보세요. 오른쪽에 행정처분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 행정처분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맞는데 가태료는 아니잖아. 가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니잖아요. 자격 취소, 지정 취소는 맞고요. 가태료 때문에 틀렸네. 답은 1번이고. 2번은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가능. 업무 정지 처분은 개업에 대하여 가능이다 이 말이지. 3번 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얘기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4번에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기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이 행한다. 그렇죠? 자, 5번에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자격 정지의 권한은 자 누구한테 있다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있겠죠. 자, 4번 행정처분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거정사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나 청문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자격 취소에는 예외가 없다. 부양, 지금 다 청문하는데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사망, 해산은 청문하지 않아요.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면 틀렸다. 지정 취소의 경우에도 사망, 해산은 청문하지 않잖아. 답은 1번이네. 자, 이번에 업무정지 처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정지니까는 의견 제출 기회 부여하는 거 맞지? 의견 진술. 자, 3번 등록 취소 시에는 등록증을 자격 취소 시에는 자격증을 7일 이내 반납, 뭐 이런 7반납이 똑같아요. 자, 4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통보입니다. 5번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죠. 행정처분한 경우가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한 경우는 협회 통보사항이라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잖아요. 자, 넘겨보세요. 5번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뭐가 틀린 거예요? 자격정지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자격정지에는 오보통이 없잖아. 자격취소에만 오보통이 있다 이 말이죠. 이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어디로 가서 반납해야 돼?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한테 갖다 줘야죠. 사무소 관할이 아니고 틀렸지. 3번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대표자가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이 뭐 때문에 틀렸어 또. 업무 정지 때문에 틀렸네. 업무 정지는 등록증 반납 안 하잖아. 자, 4번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 제출. 맞네. 미반납 사유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죠.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해야 되는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다고. 반납하는 규정 없어. 안 들어봤죠? 없어요. 지정서 반납 없다고요. 지정서는. 아시겠죠? 자격증하고 등록증에 대한 반납이 있잖아요. 자, 6번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 아닌 것은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취소죠.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게 했죠. 대여한 거랑 마찬가지 취소죠. 3번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취소죠. 4번에 소득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것은요. 취소 아니죠. 자격정지 6월이잖아요. 답이죠. 5번에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징역이라 되어 있는데, 그죠? 포함이 돼요. 이 법 근고형 선고인데, 그죠? 근고 이상 징역이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취소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7번에 보세요. 자격 취소에 대해서 틀린 건데 1번 시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틀렸네. 이 법 위반해가지고 벌금은 취소 아니잖아. 자격이. 이 법 징역이나 이 법 근고잖아. 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결격사에 해당되겠지 뭐. 일단 자격 취소 안 됩니다. 1번에 답이죠.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3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장한테 보고 다른 시도지사 통보. 4번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 5번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맞죠? 절취. 해야 한다. 자, 8번에 보세요. 자격의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않는 것. 몇 개? 첫 번째,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자격정지 6월이라 해야 돼요. 확인 설명을 한 경우. 확인 설명을 했네. 잘했네. 잘했는데 뭘 했대잖아요. 일단 했대잖아. 이거는 자격정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중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네. 3월이죠.
자, 중개대상물 매매업 영위, 중개대상물 매매업 이건 뭐예요? 이거 금지행위 들어가죠. 금지행위면 일단은 소속 같으면 자격정지 6월입니다. 마지막에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이면 이것도 취소입니다. 얘는 취소지 자격정지는 아니잖아. 그렇죠? 두 개입니까? 자격정지 아닌 거 두 개. 자, 9번 보세요. 소속공인중개사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3월인 걸 물어봤어요.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계약서, 이중계약서죠. 몇 월? 요거 6월입니다. 2번 확인 설명에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 이게 몇 월? 3월이겠지. 3번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기업의 소속이 됐다. 이중소속. 6월이죠. 4번에 거래 금액 거짓기재, 거래 내용 거짓기재 6월이에요. 이중계약서나 같은 거. 5번에 거래상의 중요사항 거짓된 은행 판단 그르치기. 금지행위 한 거죠. 몇 월? 6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등록관청은 갑자기 나왔네.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명할 수 있나? 없죠. 시도의사가 해야 되겠지 일단. 자, 이번에 자격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했는데 우리 행정형벌이라고 하면은 1대1 아니면 3대3이잖아요. 그러면 저 자격정지 인성설계하고 이소 이계금에 저기에 행정형벌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여기가 눈이 마주치면 얘기를 해야죠.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눈이 마주치면 얘기를 해야 돼. 자, 어떤 거 있어? 이중소속이 있죠? 이중소속이라면 1대1? 변가될 수 있죠. 또 그 중에 또 뭐 있어? 금지행위 중에서 매무수고면 1대1. 그 다음에 관직상 투시중은 3대3. 이중계약서는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이중계약서는 행정형벌이 없어요. 따라서 거짓기재도 없겠지. 짝지니까. 그리고 인성설계는 행정형벌이 없어요. 병가 없잖아. 1대1도 아니고 3대3도 아니고. 일단은 근데 병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자, 됐고. 그럼 답은 2번이네. 3번 보세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다. 그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여기서 보세요. 자격 취소 처분, 자격정지 처분, 요거는 사무소 관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하지, 처분 자체는. 그러니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을 사무소 관할이 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어떻게 틀린지. 처분을 지금 한다고 했잖아, 지금. 틀린 거예요. 자, 4번에 등록관청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알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랬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잖아. 5일이 아니고. 5번에 자격정지 처분은 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는데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야지. 6개월을 한도로 해야지. 6개월, 9개월 할 수 없는 거죠. 11번에 보세요.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가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것은 사기죄라고 하면 뭐예요? 사기죄는 저법이네. 저법. 이 법이 아니잖아. 저법에 의해 가지고 징역받았다. 그러면 자격 취소입니까? 자격 취소는 안 되죠. 그럼 뭐가 돼,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된다 이 말이겠지. 되겠죠? 자격 취소가 되려면 이 법 근거 이상이 돼야 돼요. 집행유예 포함하고. 자, 이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치르겠다. 그럼 어떻게? 자격 취소는 맞지요? 1대1입니까? 그럼 3대3입니까? 1대1? 아니고, 그럼 3대3? 아니고, 그럼 뭐? 없습니다. 형벌이 없지. 부정취득자는요, 그냥 자격 취소야. 그냥 형벌은 없어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부정등록자 있죠? 부정등록자는 3대 3이잖아. 그걸로 헷갈릴 수 있어요. 부정등록은 등록 취소되면서 3대 3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일단 부정취득자는 그냥 자격 취소만 되는 거지 형벌은 없다는 거예요. 틀렸고 3번에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는 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자격정지에 이런 시효제도가 없어요. 시효제도는 뭐만 있다? 업무정지에만 있어요. 3년.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업무정지 시효, 소멸시효. 업무정지에만 소멸시효가 제도가 있고 다른 처분에는 이런 시효제도가 없다고. 아시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4번에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했다. 그럼 어떻게? 그 이유를 그냥 구두로 설명하면 됩니까? 죄송해요. 분실했어요. 미안해요. 됩니까? 이렇게? 안 돼. 미반납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5번에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기업의 소속이 됐대. 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라. 그건 뭔데? 자격 취소죠 뭐. 맞는 말이네. 5번이 답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의 취소인데 보세요. 자, 등록의 취소 여러분 요약지에 보면은 105페이지부터 있네, 그죠? 자, 등록의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등록의 취소는 등록관청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되겠죠? 그래가지고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절대적 등록 취소. 이게 같은 말로 이제 기속이다 필요하죠? 절치라고 부르죠. 그 안기법이 이렇게 약간 개정이 됐지. 사부가 결석하는 바람에 2등을 했단 말이에요. 2등. 2소, 소 2마리하고 양이 갑자기 늘었어요. 5양. 원래 양이 한 마리였는데 양이 새끼를 쳐가지고 양이 갑자기 많아졌어. 거기에서 그 동네에. 양이 5마리씩 준다 이 말이죠. 아니 원래 5마리씩 주는데 2등을 하는 바람에 못 준다 이 말이야. 5마리. 정지 몇 회 먹었냐? 2회를 먹었어요. 2번 못 봤는데 이 말이겠지. 정지. 2소 5양이에요. 자, 사는 뭔데? 사망해산이네. 사망해산. 개인이 사망했다, 법인이 해산했다 이 말이야. 법인은 해산이란 표현이에요. 법인이 사망한 거는 해산이라 표현하는 거지. 대표자가 사망했다 이거는 등록 취소 아닙니다. 대표자가 사망한 것은 등록증 재교부라 보셔야 돼. 등록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표자만 바꾸면 되니까. 그죠? 부는 뭔데 부? 부정등록이라. 부정등록. 거짓 등록, 부정등록 같은 말. 결은 결격사유. 결격사유 몇 가지? 일단은 결격사유를 우리가 배운 게 몇 가지예요? 우리가 정리한 게 13가지로 정리했잖아요. 13가지 중에서 전부 다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취소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결격사유자지만 취소 안 되는 걸 적어놨어요. 보세요. 첫 번째가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 결격사유 맞죠? 근데 취소 안 되지. 왜? 등록증이 없어요. 처음부터. 두 번째, 자격 정지 받았잖아. 누가? 소속이. 소속도 등록증 없잖아. 취소 안 되지.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가지고 결격사유자가 됐다. 등록 취소가 이미 등록 취소가 됐네. 그죠? 그러면 더 취소할 게 없다. 결격사유로서 등록 취소할 게 없다. 이 말이야. 이미 취소가 됐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무한자로서는 폐업을 했다 이 말이야. 폐업했으니까는 취소할 등록증이 없지 뭐. 여기도 업무정지 처분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상원 임원들. 사유 발생할 당시의 상원 임원들도 등록증이 없지. 그러니까 취소 안 되겠죠. 그리고 결격 사유자가 있는 법인 요까지만 나오면 취소되죠. 근데 2월 이내 해소라는 말이 단서가 들어가면 결격사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겠네.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결격사유자이지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없는 7가지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부터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 됐다. 다 취소라니까. 그 다음에 파산자, 그 다음 수용자 두 사람 있죠?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취소. 개업이 자격이 취소가 되면은 결격 사유자로서 등록이 취소가 된다니까. 맞죠? 마지막 한 가지는 뭔데?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단 말이야. 3년 미경과. 개업이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죠? 이 법 위반.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돼가지고 취소가 돼요, 등록이. 요 7가지는 취소가 되는 거고, 여기 적혀있는 6가지는 취소 안 되는 거고. 되겠죠? 약간 구분하셔야 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2등은 뭔데? 이중 등록. 이중 등록을 2번 한 겁니까? 뭐 어떤 게 취소가 되는데? 옛날에는 막 뒤에 거 그러더만. 많이 늘었어요. 뒤에 거. 뭔 뒤에 거? 뒤에 거만 취소한 게 아니야. 그럼 뭐 다 해먹고 뒤에 거, 해먹고 뒤에 거 하지 뭐. 그러면 이중 등록이면 다 취소입니다. 전부 다. 자, 2선은 뭔데? 이중 소속입니까? 누가 이중 소속한 거예요? 개업이. 옛날에는 소속이 그러더만. 실력이 좀 늘었네죠. 개업이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가 돼요. 자기 사무소를 놔두고 왜 다른 곳에 가서 일하냐고. 왜 갔어요? 왜 일하러 갔어요? 돈 벌러 갔죠? 그럼 가서 다른 기업 밑에 가가지고 돈 보세요. 네 사무소는 취소시켜줄게.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업이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등록 취소됩니다. 절치예요. 이게 신설이죠? 5는 뭔데, 5. 5배 초과 중개 보조원 고용했다 이 말이야. 뭐의 5배? 개업과 소속의 합한수에. 개업과 소속의 합한수에 5배를 채워가지고 보조원 고용했다고요. 취소입니다. 양. 등록증, 성명 상호 들어갔죠? 중개 업무 하게 했죠? 양도 돼요. 똑같은 거잖아요. 하게 했죠? 양도 돼요. 정지는 2가지. 본인이 개업이 업무 정지 중인데 중개 업무 하면 안 되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자격 정지 중인 소속으로 하여금 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했네. 시켰다. 개업이 소속한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한테 업무를 시켰잖아요. 하게 했죠. 그러면 개업은 절치에 취소가 됩니다. 시키면 안 되지. 그러면 시킨다고 이제 너무 착해가지고 일을 했네. 자격 정지 중에 소속이 일을 했네. 그럼 어떻게 돼? 소속은? 자격 취소되지. 정지 중에 일했잖아요. 소속이. 다 집에 가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2회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받았죠. 그 상태에서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한 경우, 업무 정지 몇 번? 3번. 3진 아웃. 자, 다시 어떻게? 사부결 2등, 이소오양, 정지 2회. 이렇게 암기합니다. 다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치라고 하면은 재량이다. 임의적. 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어떻게 암기해요? 기사, 임겸유기, 속이게, 손금 3회를 봐줬다. 이 말이야. 버스기사, 임겸유기가 기사, 임겸유기, 속이게, 손금 3회. 기는 뭐예요? 등록기준 미달이잖아요. 실무개혁, 이수, 사무소 확보 같은 등록기준 미달이지요. 이사는 이중사무소잖아요. 이중사무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무소. 임시중개 시설물. 짝지. 2개 짝지예요. 제재가 똑같아요. 법인의 겸업 위반. 6.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월초가 휴업. 이 속이 어렵죠. 이 속은 뭐예요? 속은 전속밖에 없어요.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4가지 의무 중에서 3번째 의무. 정보공개 원래 해야 되는 거 맞죠? 계약 체결부터 7일 이내에 정보학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아무 말 없으면 공개해야 돼요. 공개 안 한 거죠?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 중에 어떤 걸 해도 다 상치예요. 이게는 이중계약서지 뭐. 짝지가 거짓기재고. 개업이 이중계약서 거짓기재하면 상치예요. 아까 소속이 이중계약서 거짓기재하면 자격정지 6월이고. 손이 뭐야? 이 손이. 손만 나오면 막 손해배상 아직까지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보증 설정 안 한 거예요. 업무기 전까지. 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한 거지. 그럼 상치. 네? 금. 몇 가지? 10가지. 개업이 금지행위하면 상치. 소속이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 6월. 되겠죠? 3회는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그럼 결과적으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합쳐가지고 몇 번 나와야 돼? 4번 나와. 4번.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정지 1번 받았죠. 업무정지 또 받았죠. 과태료 받았죠. 그러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3회 이상 받은 상태죠. 여기서 과태료가 나와줘야 상치가 되는 거지. 업무정지, 과태료. 나중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면 절치로 가는 거예요. 누적돼가지고.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이해 안 돼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요거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해놓으니까 이게 하여튼 누적이 된 거예요. 받는 거에 누적을 시키면 돼요. 누적을 시켜가지고 업무정지 3번 나오면 절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나오면 상치로 가는 거고. 자, 기사, 임겸육, 속이개, 손금 3회 다 외웠죠? 외워야 돼. 이거 무조건 나온다니까.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나온다고. 가보세요. 나와 있어요. 자, 한 장을 넘겨보니까, 2장을 넘겨보니까, 청문실시라고 있잖아. 청문실시, 사망해산, 청문실시, 맞지요? 사망해산 제외하고 청문실시. 그리고 등록증도 취소가 되면 반납해야 돼요. 몇 반납? 7반납. 누구한테? 등록관청한테. 자, 법인 해산이다 그러면 누가 반납해야 되겠어? 대표자이겠던 자가 반납해야 되겠지 뭐. 맞죠? 반납 안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얼마? 이건 얼마예요? 틀려. 아까 자반이랑 틀려. 얘는 50이에요. 등반이 등반. 등반은 50이라. 되겠죠? 문제를 풀어보고 좀 쉬어볼게요. 쉬는 시간에 다 잊어볼 수 있으니까. 자, 12번 볼게요. 자,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절치입니까? 절치 곤란하는 거죠? 기억.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으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했네. 시켰네. 시켰잖아. 시키면 안 돼. 시키면 절치예요. 절치죠? 자, 니은 보세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기준 미달은요? 정확하게 하세요. 또 치치치 하지 말고. 상치? 상치. 기이사 할 때 기. 디귿.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사무소, 이중사무소입니까? 이사. 상치죠? 리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원의 결격 사유를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았대. 해소하지 않았으면 결격 사유자지 뭐, 법인이. 그러면 절치가 돼요. 미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소당한 경우. 자격 취소. 개업이 자격 취소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결격 사유자가 돼갖고 등록이 취소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비읍.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거. 그죠? 상치잖아요. 손금 3회. 그죠? 예. 되겠죠? 3개. 자, 13번. 개설 등록 취소해야 하는 사유만을 모두 고른 것. 그럼 절치, 기업.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했네. 시켰죠? 절치예요. 니은. 개업이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보수를 받아야 돼. 초과수수. 초과수수는 뭔데? 초과수수는 금지행위죠. 상치예요. 니은에 사업소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조치 과징금 받았다. 이거 이 상치라 보시면 돼. 독점규제법 위반해가지고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받았다. 이거 상치예요.
자, 리얼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했다. 절치. 다른 기업의 소속이 됐다. 이 말이지. 다른 기업의 소속이 됐다. 기업이. 그러면 이중 소속한 거죠. 절치. 중개 업무 정지 중에 중개 업무의 절치죠. 리얼 절치네. 미음. 법인인 기업의 겸업 제한 위반 같으면 상치. 비읍. 이중으로 등록했다 이 말이죠. 이중 등록이면 절치예요. 3번이고. 자, 14번에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본 거야. 1번.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 구성원 이외의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제한이라고 하면 이건 금지행위. 금지행위니까 상치가 되겠지. 이번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서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했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업무정지 3월짜리야. 이거 상치가 아니네 그러면. 답이죠. 자, 3번에 이동이 임신계시설물 설치 상치. 4번에 부득이한 사유 없는데 계속해서 유월초과 휴업 상치. 5번에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 거짓거래에 관련된 꾸며가지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 요거 금지행위죠. 시세부당 상치죠. 자, 오른쪽에는 업무정지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